자, 파이팅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8페이지가 되겠죠. 자, 제2장 행정환경과 행정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행정환경은 행정을 둘러싸고 행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장 공부하면서 많이 했던 게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하고 영향을 이렇게 경제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사회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죠? 최근에는 이렇게 문명, 사각형이 이런 형태로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는 너무 우리가 역사 공부에서 쉽죠. 이원론이 등장했다가 자, 우드로 윌슨이 이원론을 주장했죠. 정치행정 이원론. 자, 그게 다시 애플비, 디목의 메돈론 이론론으로 갔다가 또 허버트 사이먼의 이원론으로 갔죠. 정치행정 새 이원론. 그리고 다시 발전행정이나 신행정학에서 정치행정 이론론으로 갔다가 NPM은 이원론이라고는 안 그러지만 탈정치화를 강조합니다. 다시 행정의 무슨 정치화? 탈정치화를 강조하니까 뭐 내용상 이원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재정치화, 뉴 거버넌스는 재정치화를 강조하거나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치와 행정은 그냥 아주 쉽게 뭐만 외우면 돼요? 이원론에 속하는지 이론론에 속하는지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노는 게 아니라 디목, 애플비 요 학자 2명 여기는 우드로 윌슨만 나왔는데 제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건 누구? 공화당의 달이든 민주당의 달이든 결정하는 거는 정치고 결정된 다리를 집행하는 거는 행정이라고 얘기했던 굿나우 요 학자까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제입니다. 경제는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일단은 시장 실패. 다시 무슨 실패? 시장 실패입니다. 앞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공부는 누구처럼? 독불정처럼.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 불, 정까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 I say 공부, 독불정. You say 공부, 독불정. 내가 한번 하면 두 문자 하면 따라서 해줘. 알았지? 공부, 독불정입니다. 무슨 재화가 존재하면? 공공재. 무슨 효과? 외부 효과. 긍정 외부 효과와 부정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독점 있고 불완전 경쟁인데 과점이죠. 그죠? 과점 상태. 정보의 편제. 한쪽에는 존재하고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외웁시다.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래서 가격 같은 말이 뭐라고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말은 가격 기능이 제 기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의 효율성이 실패라면 자원 배분의 형평성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자원 배분의 형평성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어떻게 외우기를 원한다? 공부 독불정형.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형으로 외우기를 원합니다. 공부 독불정형. 다시 그러면 정부의 무슨 공급?
직접 공급 있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 보조금을 준다는 말은 이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것이고 규제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는 직접 공급만이 답이고요. 외부 효과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를 하거나 부정적 외부 효과는 규제를 합니다. 독점은 아까 얘기했죠. 정부가 철도청 같이 직접 하든지 코레일 같은 걸 만들어서 규제를 하든지. 불안정 경쟁은 지금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부가 직접 할 필요는 없죠. 뭐만 하면 돼요? 규제만 하면 돼요. 자, 정부의 편제는 보조금 유도를 한다든지 레몬법과 같은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렇게 그리면 공부 좀 한 분들은 이 표가 엄청 무식한 표인지 아시죠?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 표. 근데 만약에 무슨 실패? 시장의 문제에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가 일을 잘못합니다. 무슨 실패가 발생해요?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정부 실패가 발생하면 직접 공급은 뭐 해야 된다? 민영화해야 되겠죠. 보조는 보조 삭감을 해야 되고 규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됩니다. 자, 사비파편.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다시 자, 사비파편.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요거는 행정학에서 진짜 많이 놓은 5개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공부, 독불, 정형, 사비파편. 시작. 공부, 독불, 정형, 사비파편. 공부, 독불, 정형, 사비파편. 자, 사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겉으로 설정된 목표가 아니라 내부 목표라 그래서 내부성이라고 그래요. 자, 비용 최정입니다. X 비효율성이죠. X 비효율을 말하고 파생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 정보의 편제가 아니라 무슨 편제? 권력의 편제. 다시 갑시다. 사비파편.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요거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죠? 직접 공급은 민영화를 하고 보조는 보조 삭감, 규제는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사적 목표의 설정은 뭐만 가능하다? 민영화만 가능합니다. 비용 최정은 유일만 해요. 왜냐하면 비용 최정은 유일하게 요 세 개의 칸에 동그라미가 다 들어간, 여기 세 개의 칸에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죠. 요 다음에도 없어요. 그죠? 외부 효과는 여기 외부 효과하고 여기 외부 효과는 같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동그라미 치면 되죠. 정보의 편제와 권력의 편제는 달라요. 이렇게 해서 여기하고 여기를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시험에 파생적 외부 효과는 민영화로 해결한다. OX? X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보면 요거는 유일하게 이상하게 외워야 돼요. 갑니다. 자 보세요. 공부, 독불, 정.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기본 구조가 똑같죠?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둘 다 첫 번째 하나, 맨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하나밖에 안 되죠? 끝에는 싹 다 동그라미 돼 있으니까, 그죠? 싹 다 동그라미 돼 있죠? 그래서 다시 공부, 독불, 정. 사비파편. 여기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요럴만 하죠.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 3개 들어간 유리한 거. 맞죠? 외부 효과는 파생 외부 효과나 긍정 외부 효과 같다 그랬죠. 정보의 편제는 하고 권력의 편제는 다르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정부 실패는 끝났죠. 사비파편. 여기는 어디만 동그라미 하면 치면 돼요? 독점한 정부가 직접 하든지 규제한다 그랬죠. 다시 갑니다. 공부, 독불정, 사비파편.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 3개. 외부 효과는 같고 권력의 편제는 다르고. 참 쉽지?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외우는 이유 알지? 시험 문제 딱 펼쳐지는 순간 어떻게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는구나 느낌 바로 올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는 5개고 하나는 4개야. 그러니까 5개 칸이 안 맞아. 알았지? 다시 작은 거부터 합시다. 공 밑에 칸에 부, 독, 불, 정 맞죠? 사, 비, 파, 편. 비용 최정한 동그라미 3개 유일한 거니까 이거 하지? 외부 요가하고 파생 긍정 외부 요가는 같다 그랬죠? 권력 외부 요가하고 정보 편제는 같으니까 권력의 편제와 정보 편제 아니까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칠 수밖에 없어. 다르면 여기밖에 동그라미 칠 데가 없잖아. 외부 요가는 같고 권력 편제는 달라. 여기 동그라미 같이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밖에 동그라미 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 하나만. 다시 뭐라고 여기?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하든지 규제한다. 불안정 경쟁은 이미 업체가 있잖아. 업체가 있으니까 정부가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안 하면 아예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다시 그러면 깔끔하게 사, 비, 파, 편, 공, 부, 독, 불, 정. 깔끔하죠? 자, 외웁시다. 공부, 독, 불, 정형, 사비, 파편. 형평성은 요 표현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사회 무슨 정책을 해요? 복지 정책을 하죠. 그죠? 어떤 기출 문제에는 그래서 이 표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객관식상 잠깐만 시장 실패를 정말 좁게 보는 보수주자들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만 실패지 시장 운영의 결과가 어느 한 지역이나 집단에게 부가 쏠린다는 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요즘 견해에서는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시장 실패는 보통 시장의 효율적 운영의 실패와 시장 운영의 결과가 형평한지의 문제. 형평한지의 문제. 그래서 뭐라고 하고? 시장의 형평성의 실패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표는 이것만 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도 자원 배분의 형평성의 실패가 시장 실패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면 돼요. 공부, 독불정, 공부, 독불정, 사비, 파편. 공부, 독불정, 사비, 파편. 자, 갑니다. 첫 번째 하나. 나머지는 싹 다.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가 3개 된 유일한 거. 외부 효과하고 정보 편제는 같다 그랬죠. 외부 효과, 파생 여부 같고 정보 편제는 다르고. 여기 하나만. 독점은 정부가 직접 공급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없으니까. 불안정 경쟁이라는 거는 지금 업체가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규제만 하면 됩니다. 사회. 예전에는 국가사회가 이분법이었어요. 국가사회의 이분법. 1789년에 국가의 영역과 사회 영역이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개인의 자유로운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1789년 전에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죠. 이제 국민 주권이 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됐으니까 이때 요 영역을 지칭하는 단어가 사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가사회 단절적인 몇 분법? 이분법이었어. 국가사회 이원론이었어요. 왜? 국가는 나쁜 놈들이니까 대대한 사회 영역에 간섭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절대 국가의 피해를 경험했잖아. 국가는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작으면 좋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시장 실패가 발생하니까 국가 영역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쓸데없이 놀 따라봤다라면서 갑자기 국가 영역이 커져버리고 사회 영역이 작아져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국가 네가 간섭할 때 알아봤다. 그래서 다시 자 갑니다. 정부 실패 이후에 다시 국가 영역을 줄이고 사회 영역을 늘리는데 잘 들으세요. 갑니다. 이 사회 영역을 요즘에는 2개로 나눴다는 말이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2개였는데 이제는 국가사회 이게 유명한 표현입니다. 몇 분법? 3분법이에요. 3분법. 국가라는 영역이 있고 무슨 영역? 시장이라는 영역이 있고
그 요즘에는 그래서 옛날에 사회라 안 그러고 무슨 사회라 그래요? 그렇죠. 왜 시민사회라 그래? 옛날에 사회는 경제적 영역, 시장이라는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합쳐놓은 개념이니까 요즘에는 시민사회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얘기가 딱 노조. 자, 국가 영역에 존재하는 조직이 정부죠. 주된 조직이 정부잖아요. 시장 영역은 기업이죠. 시민사회 영역에 존재하는 애들을 원래는 우리 저번에 말했던 어소시에이션, 결사체라고 얘기하는데 갑니다. 정부가 아니니까 non-profit 무슨 조직? 비영리 조직이고 정부가 아니니까 무슨 조직이에요? 비정부 조직이란 비정부 조직. 그래서 국가사회 몇 분법? 3분법이에요. 요 결사체들 중에서 정부에 간섭하거나 견제하는 이런 애들이 많아진 거야. 그럼 이제 행정환경에서 누구와의 관계? 시민사회와의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NGO와 NPO 사이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되죠. 일단은 여러분 환경 반부패, 보통 환경운동연합 같은 데는 정부가 하는 환경정책을 맨날 비판하고 감시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어드보케이트, OR입니다. 어드보케이트. 자, 여러분 그럼 해볼게요. 어드보케이트 영어로 수민, 영어 무슨 뜻이에요? 어드보케이트 옹호하다, 뭐뭐를 주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뭐를 창도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창도형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어드보케이트하는 NGO들이 있는 거야.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잊혀진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고 창도하는 거. 근데 12시 되면 부평역 광장에서 급식봉사 할머니들, 급식봉사 주부들이 와서 노숙자들한테 급식해주죠.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해야 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슨 형? 서비스 제공형이에요. 서비스형. 우리나라의 NGO는 크게 정부를 비판 감시하거나 잊혀진 사회적 이슈를 창도하거나 주장하는 NGO들이 있고, 정부가 해야 될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주는 서비스 딜리버리형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당연히 정부하고 대체적이거나 경쟁적인 관계가 되죠. 여기는 서로 보완적이거나 보조적인 관계가 되겠죠. 이걸 자 갑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 없어서 못 가면 여러분 대신 보낸 사람 뭐라 그래요? 대리인을 보낸다 그러죠.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못하니까 대신해서 해주는 사람은 그러면 여러분 일을 대신해주면 대리인이면 정부 일을 대신해주면 무슨 정부예요? 그렇지, 대리정부잖아요. 대리정부. 이런 애들을 태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행정학적 표현은 뭐라 그런다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준 애들이니까 무슨 정부? 대리정부야. 여러분 일을 대신해주면 대리인. 정부 일을 대신해주면 무슨 정부? 대리정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 아주 나이스하고 땡큐하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준다고 돈도 안 받고 내가 돈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서비스 딜리버리 이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여기는 지원해주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NGO들이 등장해서 정부하고 비판 감시하고 서비스 대신해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른바 무슨 실패? 우리 국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 시장에 맡겼더니 무슨 실패가 발생했어요? 시장 실패가 맡겼어. 그럼 정부에 맡겼더니 무슨 실패가 발생했어요? 정부 실패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실패하니까 NGO들에 맡겼더니 이제는 무슨 실패가 발생한다? NGO 실패. 이게 Voluntary Field Failure. 살라몬이 말했던 무슨 부분 실패? 자원 부분 실패야. 다시 무슨 실패? 자원 부분 실패. 불, 배, 온, 아.
자원이 불충분해서 실패합니다. 맞죠? 급식 200인분밖에 제공 못해요. 줄 서 있는 사람 300명이 어떻게 할 거야? 자원이 불충분해서 실패하고. 배타주의. 종교 집단들은 자기 종교 있는 사람들만 도와주죠. 배타주의. 온정주의. 기부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무슨 리얼리즘? 아마추어리즘.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NGO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불충분성, 배타주의, 온정주의, 아마추어리즘이고. 그래서 이 NGO 실패는 NGO들이 여러분 자 국정 운영에 정부를 비판 감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하죠. 근데 NGO들이 그걸 못하게 되는 현상이 있으면 당연히 NGO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 NGO에 대한 지원. 그리고 NGO들의 자구 노력이 바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이요. 다시 뭐라고요? 사회적 기업. 다시 뭐라고요? 자, 사회적이고 기업입니다. 다시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 현서가 해체된 걸그룹 중에 가장 아쉬운 걸그룹이 있잖아요. 그지?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시스타. 시스타 기억나지? 누가 좋아? 시스타 하면 효린이 아니고 다솜이지. 이 뻥찌는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야, 반응 안 좋으면 반응 좋을 때가 한다. 시스타는 다솜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상식이에요. 고용노동부 공인 1호 사회적 기업입니다. 무슨 재단? 다솜이 재단. 다솜이 재단. 내가 뭐 시스타 좋아하겠니? 물론 엄청 좋아합니다. 그죠? 다솜이 재단. 다솜이 재단. 다솜이란 단어가 옛날 고어로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 다솜이 재단. 교보 생명 다솜이 봉사단이 사회적 기업이 됐어요. 자, 갑니다. 기업이니까 영리를 추구하죠. 무슨 근로자를 둬야 돼요? 유급 근로자를 둬야 돼. 다시 뭐라고요? 기업이니까 영리를 추구하고 유급 근로자인데 무슨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기업이야. 무슨 목적으로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요? 사회 서비스나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해요. 아니 우리나라 기업 중에 내가 고용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고용 못해. 무슨 기업입니까? 그렇습니까? 사회적 기업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누가 주식회사의 주인이에요? 주주가 주인이잖아. 근데 이 기업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결정 구조를 가져야 돼. 이윤의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돼요. 아니 기업인데 이런 엄청난 제약이 있다고. 이게 전부 다 NGO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죠. NGO면서 기업 방식으로 운영되는 NGO. 말이 돼요? 다시 뭐라고요? NPO면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영리 활동을 하고 유급을 근로자 준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지금. 왜 이런 사회적 기업이 강조된다? 무슨 실패가 등장했기 때문에? NGO 실패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NGO에 대한 지원. 누가 우리나라 지원을 총괄합니까? 작년에 시험 났잖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대한 이제 이런 생으로 외우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지 맥락을 파악하면 그래도 외우는 그 맥락은 이해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이때까 이전에 내가 보니까 생으로 외운 것 같더라고. 이런 큰 흐름이 있는 거야. 흐름이. 그래서 사회적 기업. 전주 현수 전주 놀러 가봤냐? 아, 나중에 여자친구하고 전주 놀러 갈 거지? 간다고 해줘. 전주에 가면 천년누리라는 전주 비빔빵을 치세요. 되게 독특하잖아. 내가 이렇게 막 썰을 풀면 결론적으로 다 행정학에 도움이 되는 얘기잖아. 그지? 예, 전주에 가면 천년누리라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응대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65세 이상만 고용하는 거기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 집에 가서 빵을 많이 사주면 그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사회적 기업은 또 은근히 무슨 목적이 있어요?
정부가 해야 될 일 대신해 주잖아. 정부가 노약자도 소독해 드리고 그런 것도 안 해줘도 되고, 그죠? 공동체 결속력도 강화되고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주주가 아니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 그 참여 안 하면 이거는 사회적 기업의 혜택을 못 누려요. 그래서 전주 비빔빵 아주 맛있습니다. 알았죠? 전주에 가서 유명한 데 가지 말고 전주 비빔빵 쳐서 그 빵집에 가서 꼭 빵을 사 먹으세요. 비빔밥 속재료를 빵에 넣어놨는데 야 너무 맵더라. 절대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단팥빵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 사 먹으면서 여기 사회적 기업이죠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저는 알고 갔으니까 안 물어봤는데, 그죠? 사회적 기업입니다. 어느 동네 여행 갈 때 여러분 유명한 데만 좀 가지 말고 공정여행 하는 데라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으면 그런 기업에 가서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그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소개였고 우리 책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우리 8페이지 준비됐죠? 정치와 행정은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역관주의 체크해 주시고, 자, 우드로 윌슨 이거 넘어가고요. 굿나우. 자, 국가의지 표명, 행정안, 국가의지의 집행. 요 1번, 2번까지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해주세요. 알았죠? 1번, 2번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기출문제에서 확인했을 거니까 보면 되겠고. 됐습니다. 화이트, 굴리건 넘어갈게요. 정치행정 이론론, 애플비, 앱정 동그라미, 앱정 동그라미. 거대한 민주주의라는 책도 애플비의 책입니다. 이것도 기출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정치 행정은 연속 순항적. 제거나 이 영역을 뭐라 그랬지 아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 무슨 기능설? 통치 기능설. 정치 행정 이론도 밑에다가 통치 기능설 쓰면 되죠. 통치 기능을 수행한다. 무슨 설? 통치 기능설입니다. 현 앱정이니까 디모건 현대 정치와 행정에서 정치 행정은 순환적이다. 왈도 아까 시험에 봤죠. 왈도 가치 중립적 행정에 대해 비판 밑줄 적극적인 가치 판단. 우리 첫째 시간에 기출지문에 왈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왈도까지가 기출지문이니까 우리는 이걸 객관식 하는 분들이 뭐 선제적으로 많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기출 놓은 것까지만 해도 90점 이상 놓으니까 보면 되겠고. 사이먼 세이원론 넘어갈게요. 정치행정 세이론론 신행정학 별표 사회적 형평성 에쿼티입니다. 자, 사회적 형평성 여러분 자 갑니다. 수직 형평이에요? 수평 형평이에요? 흑인과 백인을 같게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해요? 다르게 대우하니까 수직 형평성이라고 쓰시고, 가치 판단 기능을 강조하니까 정치행정 몇 원론? 1원론이죠. 그죠? 행정경영 2원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는 탈정치와 밑줄 탈정치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면 정책 결정 기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행정 2원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티어링 기능을 강조하잖아. 근데 무분별하고 커지는 정치적 개입은 줄이자는 의미니까 탈정치와. 알았죠? 탈정치와 정치행정 2원론은 아니다. 신국정관리는 재정치와 됐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하나 해서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2원론이라 써보세요. 행정우위적 정치행정 2원론은 오늘 첫째 시간에 봤죠. 무슨 선언? 윤정 무슨 선언? 맞습니다. 블랙스버거 선언. 블랙스버거 선언은 연도가 중요합니다. 1985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행정학이 블랙스버거 선언 전이고 정부기능 재정립이 블랙스버거 선언 후라는 거야. 그죠?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객관식 기출문제가 선후관계가 시험에 나오는 바람에
요게 계속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무슨 선언? 블랙스버그 선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기능 재정립운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경제와 행정, 시장 실패. 자, 동그라미 1번. 효율성, 공공재의 공짜, 외부 요가의 부자, 독과점의 독자, 정보의 비대칭의 정자, 동부독불정이죠. 형평성 체크, 빈부격차, 양극화라 그러죠, 그죠? 소득 분배의 불공정성입니다. 미리 답을 살짝 연결해서 하살표 연결해서 사회복지라고 쓰세요. 사회복지. 그리고 제가 상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그 위에 공간이 있죠. 사회보장기본법 한번 써보세요. 4개 써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복지라고 안 그러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라고 그러죠. 사회보장.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보장받는 거는 사회보험이라고 그랬죠. 사회보험이 있고 공적 부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고 평산, 평생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종류가 몇 개다? 4개입니다. 4개. 사회보장은 종류가 4개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은 시장의 무슨 실패? 자, 다시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하여튼 사회복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복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겠습니다. 쭉 다 썼습니까? 시험에 안 온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상식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알았지? 시험에 안 놉니다. 다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복지라고 쓰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뭡니까? 실력이 낮은 사람이야.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이 여러분 12년 전, 이미 12년 전, 몇 년 전? 12년 전, 2013년에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라고 표현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아이고, 야,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보장. 요 2개가 사회복지잖아. 요 2개가 사회복지잖아요. 그죠? 이제는 사회 서비스와 저도 이게 귀찮아서 일단 두 문자, 나 알지? 귀찮으면 두 문자 따서 다 외운다. 맞지? 평생사회 안전망, 평생사회 안전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오늘 제가 여기 길 건너오면서도 바로 봤는데 뭐 AI 기계 설비 교육생 모집합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보험도 아니고 공적 부조도 아니죠. 사회 서비스도 아니잖아. 뭐야 이거? 평생사회 지금 10대들한테는 무상급식, 20대들은 직장이죠. 30대들은 주거의 문제, 40대는 양육의 문제, 50대는 건강의 문제,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평생, 너무, 이거 이름 누가 지었는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평생 우리가 안전망을 제공해 주겠다는 거 아니야. 좀 감동 좀 해라, 이것들아, 정말. 이름 친 사람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평생사회 안전망이에요, 평생사회 안전망. 그죠? 자, 먼저 우리 9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맨 밑에 공공재의 존재의 공짜, 외부 요가의 부자, 자연 독점의 독자, 불안정 경쟁의 불자, 정보의 비대칭. 비대칭 밑에다가 편제라고 써보세요. 편제.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예를 들면 구매자는 판매자. 여러분들이 당근에서 팔고 살 때 판매자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해서 뭐가 불량이고 뭐가 잘 안 되는지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그 정보를 모르잖아요. 자, 한쪽에는 정보가 있고 한쪽에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 한쪽에는 존재한다. 편제. 맞죠? 근데 이거는 애시메트릭. 심메트릭은 평균이란 뜻이에요. 양쪽에 다 존재하는. 애시메트릭. 오버 인포메이션.
정보의 옛날 분은 편제라고 번역하는데 요즘 분들은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으니까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저는 왠지 표현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멋있지 않냐? 저는 이제 정보의 무슨 성? 비대칭성으로 번역하고 싶은데 그냥 편제라고 많이 써놓은 책이 더 많습니다. 알았죠?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없는 경우 정보가 어떻게 존재한다? 편제. 정보가 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공공재는 공적 공급만 동그라미 맞죠? 그 다음에 외부 요구는 공적 유도와 환경오염이 있고요. 자연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하든지 규제를 한다.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지금 기업이 있는데 적다는 거잖아. 우리 자연 독점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규모의 경제, 평균 비용 하락,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안 나서면 아예 공급할 데가 없어요. 민영화를 해버리면 규제를 하죠. 정부의 편제는 보조를 하거나 유도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12페이지. 됐죠? 사비파편 맞죠? 사비파편 사적 목표의 설정입니다. 사적 목표. 공적이고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표방한 목표가 아니라 관료들은 공무원들은 내부의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 사적 목표의 설정입니다. 자, 비용 채정 X 비율성의 B자도 동그라미. X 비율성 비용 채정 됐습니다. 이거는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거라니까 외울만한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파생적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가 가까이 외부 효과는 두 번째, 세 번째 칸 똑같다 그랬죠. 권력의 편제, 정보의 편제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맨 끝에 칸에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 칸에만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했죠? 자, 칠판 다시 봅시다. 요게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기 시험에 엄청 무식하게 많이 놓은 거 알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영화 위에다가 직접 공급이라고 쓰시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공급이라고 하고 살짝 하살표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직접 공급 쓰고 이렇게 하살표하면 뭔 뜻인지 알겠죠? 시장 실패일 때는 무슨 공급을 했는데 직접 공급을 했는데 정보 실패가 되면 뭐가 해야 된다? 민영화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보조 삭감 위에는 뭐 해야 돼요? 유도 보조, 유도 가운데점 보조금 써도 됩니다. 하살표 하면 되겠고요. 규제 완화는 위에다가 규제하면 되겠죠. 그죠? 규제 하살표 규제 완화입니다. 자, 입에 읽어야 됩니다. 공부 독불정 사비파편 됐습니다. 제가 할 때 같이 한번 해. 다시 공부 독불정 사비파편. 자, 마인드맵. 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나머지 칸은 다 부독불정 사비파편. 비용 채정은 동그라미 3개 들어가 유일한 거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죠. 외부 효과는 같고 권력 편제는 다르다. 외부 효과는 같고 권력 편제는 다르다. 여기는 다 했으니까 뭐에만 동그라미 한번 치면 돼요. 그렇죠. 독점은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직접 공급 안 하면 아예 공급이 안 된다. 직접 공급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민영화를 시켜놓고 규제를 할 수 있어요. 불안정 경쟁은 지금 기업이 있는데 적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생산할 필요가 없이 규제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쭉 다시 올라가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 우리 9페이지 그 위에 저번에 했던 내용이죠. 자, 갑니다. 그래서 집단 행동 딜레마는 용의자의 딜레마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구명보트 윤리 위반, 사회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시장이 가격 기능이 사회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무슨 실패? 시장 실패죠. M-1, M분의 1. 무슨 현상? 무임승차 현상. 라파포트라는 학자는 재수의 딜레마, 제가 지난 시간에 재수의 딜레마 둘 다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걸 설명드렸죠. 넘어갑시다. 하디는 트레이드 오브 커먼스, 이기적 인간, 과잉 소비와 비용 회피. 동그라미 2번. 편익은 집중되고 비용은 분산되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주니까 무슨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한다. 그죠? 동그라미 5번. 제가 좋아하는 거죠. 개인적 합리성과 집단적 합리성이 또는 집합적 합리성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됐습니다. 하딘 사유화 체크. 하딘은 공유지를 일일이 쪼개가지고 개인한테 맡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유화의 방식이 요즘에 좀 혁신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텃밭이에요. 텃밭. 예를 들면 이제 인천은 강이 없구나. 뭐 조그만 강이 있는지 모르겠다. 있구나. 여기 굴포천도 있고 조그마한 강이 있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강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강이 있고 여기 이제 벌어진 땅이 나대지거든요. 가끔 이런 데 가보면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배추도 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불법이니까 다 뽑고 막 그렇게 막 싸우죠. 근데 요즘엔 이게 공유지죠, 공유지. 다른 거 얘기해 볼게요. 은행나무 이제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따려고 막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젊은 사람들 막 흔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봐봐요. 은행나무의 열매는 누구나 다 지나가는 주민들 누구나 다 딸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많이 따면 내가 따는 게 줄어드니까 경합적이죠. 무슨 재화요? 전형적인 공유재죠. 그러니까 막 흔들어 따면서 막 차에 떨어지기도 하고 부터 따려고 하다가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지자체가 생각을 딱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10월 20일 뭐 따는 날? 해가지고 그날 공무원들 동원해가지고 적당하게 편서치고 어떻게 해요? 입장료를 받아. 입장료 받아가지고 그날은 그 도로에 차 못 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어떻게 해요? 받아가지고 상징적이야. 1,000원. 1,000원 정도 상징적인 1,000원 정도는 상징적인 입장료잖아. 10,000원 정도 받으면 욕 나오지. 오셔서 하루 종일 따고 싶은 만큼 따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 그거 기획한 공무원 머리 진짜 좋죠. 1,000원 내고 들어가면 공무원 사람 욕심이 많아. 어떻게 해요? 한 트럭씩 따갈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가만히 놔두면 은행 따갈 수도 있지만 안 따가 사람들 밟으면 은행 밟으면 냄새 결국 돈 들여서 다 공무원들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해 이게? 그러니까 완벽한 일종의 약간의 사유화지. 1,000원만 내면 그날 은행 나오면 네 거다 무조건 따는 거야. 텃밭 같은 것도 여러분 동네 이런 거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 서로 막 나무 배추 심고 쌍주 심으려고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 혹시 인천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한강이나 또는 동네 우리 관악구도 하거든요. 요 텃밭을 잡으세요. 텃밭을 요렇게 나눠가지고 1년 이용권을 그냥 주는 거야. 그 대신에 두 가지 거는 거겠죠. 예를 들면 텃밭을 이용하고 심는데 무조건 관리 잘해야 되고 또 만약에 무슨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때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우리 관악 텃밭을 신청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한 칼에 당신이 심고 당신이 뽑아라. 나는 은근히 뭡니까? 내가 신청을 하면 우리 와이프가 농촌 출신이라서 호미질 손목 스냅이 경남 의령군 칠곡면 산남리 출신이거든 우리 와이프가. 난 이렇게 생겨도 나름 시티 출신이다. 시티 안 믿는 이것들이. 그래서 결혼하려고 제가 이제 처갓집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모내기 대추 고추
최고 싫은 거는 마늘 씹는 거. 마늘 씹는 거는 쪼그려 앉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 신체 구조상 쪼그려 앉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 아차리 머리 가서 뭐 산에 가서 장작을 펴라 그러면 그게 낫지. 와, 우리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 내가 다시 봤어요. 우리 와이프는 호미질을 하는데, 와, 손목 스냅이, 그러니까, 당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버지가 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켰다는 거야. 농촌 지역에는 그냥 자식들이 그냥 일꾼이잖아. 오, 손목 스냅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는데, 당신이 하라 그래서 내가 바로 신청 안 했잖아요. 앉아서 이 호미질, 텃밭이 요거 우리 반만 정도 해도 1년, 한 4인 가구 1년 내도록 먹을 수 있는 뭐 무, 배추 다 재배할 수 있죠. 전형적인 공유지인데 무슨 방식으로? 사유화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이거 상당히 아이디어 정말 나이스하죠. 그죠?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서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사는 애들한테 약간의 뭐라죠? 농촌 체험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금 빨리 나는 거 쌍추 같은 거 심어야 돼요. 왜냐하면 막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애들이 즐거움을 못 봐. 쌍추는 심으면 2주 안에 쭉쭉 자라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저는 은근히 목적도 좋다 생각해. 쌍추를 키우면 네가 넣은 쌍추 네가 따서 자 네가 한 입 먹어봐 그러면 엄마 나 채소 싫어 이런 애들이 내 쌍추 그러면서 지가 다 먹는다고. 그런 목적도 있어. 그런 목적도 있어. 그죠? 됐습니다. 행정국가 시대에는 이용규칙, 정부규제 밑줄, 정부규제, 입업권이라든지 산림안식년제, 낚시면허제 등으로 정부 개입으로. 자, 사유화, 정부 개입, 오스트롬은 당사자들이 이용규칙을 제정해서 준수합니다. 이거 우리가 저번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봤죠? 됐습니다. 호의 규범이 존재하면 우리가 공유제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하딘 사유화 중요합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다시 하딘은 뭘 주장했다? 사유화. 공유지의 비극을 주장했던 하딘은 뭘 주장했다? 사유화를 주장했다. 행정국가는 국유화. 오스트롬은 뭘 주장했다? 오스트롬은 자율규제. 자율규제. 다시 뭐라고요? 자율규제를 주장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 오스트롬은 여러분 빈센트 오스트롬 아니에요. 엘리니 오스트롬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우리 유일한 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공부 독불정부터 요 안에 내용도 엄청 많습니다. 이걸 넘어갈 때 요 규제도 또 양이 엄청 많죠. 그래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